광주는 지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면서 각 자치구에 예산을 분배해 지역 공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용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시민들로 인해 점차 공용 쓰레기통을 줄이기 시작해 기존 760개였던 쓰레기통을 150개 이상 줄였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지금 현재는 한 600개소 정도 쓰레기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건널목이라든지 버스 승강장 또 놀이터 같은 데 많이 설치했었는데 이 쓰레기통이 설치되면 주변 생활 쓰레기를 가져와서 주민들이 많이 버리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쓰레기가 많이 불법으로 투기되어 있으니까 주변 주택이나 상가에서 많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 클린지킴이. 기기 근처로 다가가면 인체 감지 센서가 발동해 경고 방송이 나와 불법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한 후에도 불법 투기가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고성 멘트 수준이지 그거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기는 좀 어렵다고 구청에서 많이 그럽니다. 예. 클린지킴의 기계적 한계를 이용해 여전히 불법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불법 투기나 단속이라던가 계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집 앞에 내 도로에 누군가 불법 투기를 한다는 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불법 투기하지 않는다면 좀 더 나은 쾌적한 환경을 모든 주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클린지킴이가 가장 많이 설치된 북구청의 관계자는 단속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민들의 자율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광주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는 CCTV 클린지킴이. 과연 클린지킴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 해결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문제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CCTV인 클린지킴이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벌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클린지킴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클린지킴이라는 것은 CCTV를 말하는 거죠.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CCTV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68조 제3항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쓰레기가 좀 무단으로 많이 투기되는 장소에 이 단속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클린지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계속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예방 그리고 단속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저희 지자체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CCTV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을 찍어서 적발하는 네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클린지킴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클린지킴이가 어떤 부분에서 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까? 네, 광주에서는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 쓰레기를 이 상습적으로 무단 네. 투기하는 그 장소들에 이 클린지킴이를 굉장히 많은 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개수가 396개소에 이르는데요. 네. 이 클린지킴이 한 대당 가격이 대략 한 160에서 2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제품 가격만으로도 7억 원 이상이 수입이 된 뭐 이런 제도인데도 사실 그 설치 비용에 비하면 설치 목적 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근처에도 이 클린지킴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클린지킴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아무래도 뭐 종량제 봉투의 그 비율 자체는 이제 더 높기는 합니다. 다만 여전히 그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이 그 클린지킴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좀 쌓여 있다는 것.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클린지킴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이제 좀 지나가지고 걸어가다 보면요, 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의 그 전봇대라든지 나무 근처에 그 무단 투기 쓰레기들이 또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광주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린 지킴이는 39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수막 설치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 계도를 많이 했지만 무단 투기가 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린 지킴이 이게 사람이 다가가면 홍보 방송을 해서 불법 투기 경고음을 울려줬더니 많이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396개소가 설치돼 있고 매년 구청별로 300만 원씩 5개 구청 지원하니까 약 1,500만 원씩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어요. 그 비용 가지고 또 계속 설치되면 또 효과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소를 좀 이전하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고 그런 비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투기를 좀 줄이고자 이 클린 지킴이를 설치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클린 지킴이를 통해서 불법 투기자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이 클린 지킴이에 찍혀서 단속이 될 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위반 시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 예를 들면 버려진 쓰레기의 종류라든지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각각으로 이제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또 따로 두고는 있습니다. 보통 이 투기자들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인적사항 부분을 떼어버리고 그렇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네. 해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CCTV로 투기자의 그 이동 경로 자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문을 해서 인적사항을 보거나 또는 이제 택배나 우편물 등의 그 있는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뒤져서 인적 정보를 확인해서 투기자를 적발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인적 정보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투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적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제 이 불법 투기에 대한 부분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네. 이렇게 영상이 찍힐 수 있다라는 부분이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미 다 안내 문구와 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버리고 투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습범이라고 하죠. 네. 네, 상습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무단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인들도 단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감수를 하고서 버리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감수를 하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불법 투기를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 자체가 30일간만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또 폐기가 되고 네. 또 단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불법 투기하는 모습이 찍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관 의무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또 열람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다른 절차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보다는 단속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고민이시라면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투기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북구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북구청에는 25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구 연한이 최대 한 10년 정도 되는데 이 지난 게 30개 정도 있어가지고 30개 폐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은 이제 취약지가 있어요. 이제 청소를 아무리 돌아도 항상 뭐 이렇게 버리는 사각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뭐 쌓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에서 동 이제 직원이 순찰을 돌아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CCTV 쪽 설치해 주라고 요청을 하거나 주민들이 이제 불편 사항으로 신고가 와요. 뭐 자기 집 앞에 너무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한 30개가 들어오면 그 중에 저희가 현장을 가가지고 아 여기는 설치해야겠다 이런 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지역은 이제 카메라 비추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는 버리지 않는 편이라서 좀 해소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CCTV가 설치 안 된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또 이게 해소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클린지킴이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는 부분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이 클린지킴이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또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 계속 유지하고 추가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시행된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와 관련된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고객 이용자들이 헬멧을 필요치 않고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만 빌려주고 있고 헬멧은 비치하는 정도입니다.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 시내의 자전거 대여소에서는 안전모를 비치하는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모 착용과 더불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자전거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처음 자전거를 접할 때부터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을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아이들이 미리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좀 선행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안전모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여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찮거나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자전거 운전을 위해서 꼭 안전모를 착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한 상황. 과연 우리 지역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은 2016년 10월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를 해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조항인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헬멧 착용 자체를 굉장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되자마자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이 광주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출퇴근이라든지 등하굣길 이런 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도로에서 장시간을 주행하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는 데에도 결국은 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불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결국 이용객들은 불편하고 덥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소지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개정안에 보면은 이 규정을 위반을 할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 있다든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규정으로 남아 있어서 강제성이 결국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런 또 비판이 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자전거 사고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사고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사망 사고 시 대부분이 머리 손상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941명 중 안전모 미착용자는 832명으로 안전모 착용자 109명에 비해 8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자전거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처음 자전거를 접할 때부터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을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아이들이 미리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런 안전모 착용이나 무릎 보호대나 이런 걸 착용을 하고 자전거를 이제 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 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통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전거 사고에서 보통 이 머리 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 네. 부상의 이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그런 사고들이 더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전거 도로를 그래도 많이 이제 마련을 해둔 상태이지만 이 자전거 도로 자체가 없는 것들도 아직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이 자전거 도로 자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 상태 불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실제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용을 하다 보면 포장 상태가 불량해서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거나 또는 좀 덜커덩해서 쉽게 이제 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로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넘어진다거나 좀 부딪힌다거나 한 사고들이 더 적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이제 이런 부상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를 대여함에 있어서 안전모도 같이 대여를 해야 하는데요. 도시철도공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도시철도공사에는 그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하여 총 84대, 즉 역당 평균 15대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일평균 26대이고 계절수인 봄과 가을에는 최대 96대의 이용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 착용을 의무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며 공사에서는 현재 44개의 안전모를 보유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수량에 맞춰 부족 수량 안전모를 추가 구입 비치 중입니다. 또한 자전거 대여 시 반드시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과 법률을 준수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자전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를 하는 것은 좀 거부감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또 그 밖에 또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네, 물론 이 헬멧을 쓰는 것 자체의 중요성, 안전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생계를 위해서 이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전거의 헬멧을 의무 착용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이후에 오히려 자전거의 이용률 자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전거 이용 자체를 권장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이용률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호주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처음
시행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시행 단계니까 자전거 안전모의 이런 착용을 공고를 하다가 뭐 또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보완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의무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현재는 뭐 무작정 의무화를 시키게 네. 된 상태인데요. 사실 이렇게 의무화로 규정을 두게 된 데에도 얼렁뚱땅 넘어간 부분이 있다, 이런 네. 비판까지 있습니다. 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벨트처럼 어느 정도 좀 의무화 시킬 필요성 자체는 네. 있겠지만 그 의무화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적용 장소의 범위라든지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화를 좀 약간 예외를 둘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의무화를 시키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권고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 안전모 착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 시켜서 좀 단속을 하는 것들도 추후에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타스에 따르면 2017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작년 대비 낮아졌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자전거 사망사고인 경우 대부분 머리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모 착용 관련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안전한 자전거 운전을 위해서 꼭 안전모를 착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의무화라고 하면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뭐 제재를 하거나 뭐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통 이러는데 지금 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반을 하더라도 뭐 그 자리에서 뭐 그냥 주의 정도 받고 다음부터는 착용하라 뭐 이런 이야기 정도만 듣고 다시 뭐 돌려보내는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안전모 착용에 대한 뭐 강제성을 부여할 만한 이런 처벌 규정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네.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근거 규정 자체가 네.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다뤘는데요. 앞서 다뤘던 클린 지킴이도 그렇고 또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도 모두 관련 법령은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지키지 않아도 뭐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런 관련법이 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법들이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의무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이 의무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얼마나 또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른 불편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전수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다음에 의무화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선 또 제재 규정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또 과정에서 또 새로이 개정을 해서 네. 이런 제재 규정도 마련을 하고 다만 의무화 자체를 예외를 둘 수 있는 예외 상황 자체들도 같이 규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조금 덜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클린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는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단속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네.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속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과태료 같은 경우도 사실 100만 원 이하이고 실제로 단속이 됐을 때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 효과 자체가 적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태료 금액 자체를 조금 올리는 것들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클린 지킴이와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더 나은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동네 해결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 허술하고 또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오염을 갖다가 사람들 갖다 버려가지고 너무나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예산 문제를 이유로 단순히 아무것도 되지 않은 허허벌판에 이렇게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속이 좀 상했습니다.